절지 않는다고 안 아픈 건 아닙니다. 무릎이 물이 찼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후지의 통증이 이제 전지까지 보상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구 원장입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 관절 질환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절염이 있을 리가 있을까? 실제로 또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관절염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충분히 돼야지 엑스레이 상으로 미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술 중에 평가해보면은 제가 수술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다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심한 아이들도 있고, 슬개골이나 아니면 무릎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변형이 심하게 왔는데, 걷는 거는 어그적 잘 걷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요즘에 궁금해 하시는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진료를 볼 때 아이가 언제부터 다리를 절었나요? 아니면은 아이가 앉았다 일어났을 때 다리를 저나요? 아니면은 평소에 만질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진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통증하고 연관이 되는 어떤 증상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보호자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는 앉았다 일어나면은 절기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몇 발짝 걸으면 잘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무릎 안이 어느 정도 약간 윤활이 돼야지 잘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특히 이제 자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아니면은 한 자세로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절뚝거리다가 정상 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산책을 한 다음 날은 특히 더 전다든지, 아니면 미용을 한 다음 날은 특히 더 전다든지, 이렇게 한 자세로 평소하고 조금 다른 어떠한 포지셔닝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어떠한 보행 패턴이 바뀐다면 통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보호자분들은 이제 약을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진통소염제긴 한데 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절어요. 이게 반복이 계속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무릎의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증이 있을 때 깔끔하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증이 일어나는 간격이 잦아지면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섬유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플 때 제대로 치료하자가 관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앉았다 일어나면 절다가 조금 지나면 잘 걸어요. 그 다음에 산책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절어요. 그 다음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걸을 때 많이 불편해 보여요. 그 다음에 약 먹을 때만 좋아지고 끊으면 다시 아파요.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하고 확연하게 다르죠. 이거는 딱 누가 봐도 좀 깨끗하고 매끈매끈한데, 이 사진은 보시면은 위에 알아보기 힘든 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뻘겋게 관절이, 연골이 다 마모가 돼가지고, 근데 이 아이도 잘 걸었어요. 그냥 걸을만 한 거죠. 보호자 봤을 때는 약간 다리도 들기도 하고 절뚝거리긴 하지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겠거니, 사람도 무릎이 아프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관절이 변형이 왔고 오랫동안 반복된 통증이 누적돼 가지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절이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 뼈가 이 정도로 손상이 됐으면은 주변의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무릎 안쪽에 있는 중요한 역할인 반월판이나 전십자인대나 이런 거는 어떻겠어요? 이미 많이 손상이 됐겠죠. 따라서 저는 첫 통증이 있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상처가 나면 좋아지는 데는 항상 4단계 정도 있어요. 관절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제대로 치유가 되면은 그냥 완전하게 기능 회복이 된다든지 정상적인 통증이 다시 재발이 안 된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 4가지 플로어가 그 제대로만 된다면 관리가. 근데 하지만 애매하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치유 기간을 좀 지연시키거나 하면은 관절 안에도 섬유화가 되고 그다음에 반응 조직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걸을 때마다 자극이 되고 또 염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또 더 두꺼워지고, 이런 것이 이제 퇴행성 섬유화의 가장 안 좋은 패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제가 이제 무릎에 물 찬다는 얘기를, 왜냐면은 무릎에 물 차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원리이기도 하고,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람도 많이 쓰잖아요. 무릎에 물이 찬다든지, 이번에 올림픽 나간 선수도 무릎에 잔뜩 찼는데 진통제 받고 메달을 딴 선수가 있을 정도로 무릎에 물 차는 거는 되게 일반화된 어떤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무릎에도 정상적으로 무릎 주변에도 혈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동맥이 이제 무릎 안에 영양분 공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나가는 아웃플로우가 이제 뭐 정맥이라든지 림프 순환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그러면서 무릎을 계속 건강하게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무릎 안에 뭔가 염증 반응이 생겼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플로우에 뭔가 블러킹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물도 제대로 못 나가게 되고 자꾸 정체가 되다 보면은 무릎도 이제 주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물이 고이면은 염증이 생기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빵빵해지기 시작하고, 빵빵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무릎 주위에도 여러 가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 조직을 압박을 하고, 그다음 신경에도 되게 민감한 반응을 전달하게 되니까 그 위에 통증을 느끼니까 아이들이 무릎을 더 안 쓰고 어거적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가장 큰 근육, 여러 가지 신경이 얼기설기 섞여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이 허리에서 내려오는 큰 줄기의 신경들이 약해지면서 그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것도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력 방향으로 힘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허리도 굽어지게 되고 다리도 굽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걸을 때 관절을 이용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 자체를 그냥 약간 들썩들썩하면서 걷게 되는 이런 보행 패턴의 변화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아이들은 정말 많은데, 무릎이 물이 찼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후지의 통증이 이제 전지까지 보상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허리도 안 좋아지고 경관절도 안 좋아지고. 따라서 이제 무릎에 물 찼을 경우에 이제 보호자가 알긴 되게 어려우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엉덩이가 많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아킬레스에 있는 발목 부위가 좀 외전된다든지, 아니면은 엉덩이가 우리 마릴린 monroe 워킹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전체적인 관절을 이용하는 느낌이 아닌, 뭔가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어떤 보행 패턴이 아닌 전체적으로 다리를 뻗정다리로 하면서 다리를 걷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관절낭 안에 밀도 평가를 방사선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뒤뚱뒤뚱 걷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플로우는 이거예요. 이제 어쨌든 손상이 일어나고 급성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이제 염증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주에 걸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증식 반응을 하고, 나중에 그 제대로 이제 치료가 안 되고 하면은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굳어버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깨끗하게 최대한 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이런 안 좋은 리모델링으로 가지 않는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막 산을 보다 보면은 되게 멋있는 돌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이 바뀐 돌들 보면 저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할 때 열어봤을 때 관절염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관절을 써야지 뼈의 모양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수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손상이 됐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해야 이 3번, 4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관절염이 통증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남지 않는 단계, 완치가 되는 어떠한 그 관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보호자분들이 아픈 통증은 그냥 뭐 잠깐 아프고 말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저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어렸을 때 상처를 입었었던 그런 부위에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어렸을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있었던 관절의 통증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나이 들어서 강아지도 고생을 덜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그 관절을 주변에 움직여주는 건 연부 조직인데, 연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 때는 급성으로 염증 반응이 확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때는 이게 재발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발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짧게 해주시고, 재발이 안 돼야지 이 3단계 만성적인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단계에서 이제 간단한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을 때 꼭 어느 정도 완치를 할 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웨이엄하고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이죠. 귀 염증도 처음에 약 며칠 먹으면은 안 긁고 뭐 잘 자니까 귀 염증이 다 낫겠거니 하고 치료를 그냥 자체 종료를 보통 보호자분들이 하세요.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난 게 아니고 치료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려면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관절이라든지 귀라든지 어떤 새로운 플로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 관절에도 결국엔 물이 흐르고 나가는 이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 같은 경우는 매일 구부리고 폈다 하는 데는 특히 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잘 치료를 해야 후유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릎 질환을 병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걷는 패턴을 좀 보면은 이제 정말 아프겠구나, 절지 않아도 아프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아이의 보행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절지 않는다고 안 아픈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절지 않고도 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진짜 너무너무 아플 때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리를 들죠. 그 전까지는 다리를 계속 쓰고 팔을 쓰거든요. 옆에서 봤을 땐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팔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손상이 되면은 쓸 수 없는 단계가 갑자기 오게 돼요. 다리나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절염을 방치하지 마시고, 관절염의 조기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특히 초기 통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면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삶의 퀄리티를 15세에서 20세에도 통증 없이 다리를 쓸 수 있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들어보시면은 약간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 병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